안녕하세요. 오늘은 Results and Discussion 섹션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esults and Discussion은 그 논문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트로덕션도 쓰고 초록도 쓰고 컨클루전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Results and Discussion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섹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Results and Discuss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전체 논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Results and Discussion을 작성할 때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작성해온 Results and Discussion 부분을 읽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 어디까지가 Results고 어떤 부분이 디스커션인지 분간을 스스로도 잘 하지 못하고 작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자 자신이 어디까지가 Results고 어디까지가 디스커션인지를 잘 분간을 하자. 즉 팩트가 사실 리절트가 되겠죠. 해석이라는 게 디스커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자 자신이 먼저 어디가 팩트고 어디가 해석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서치 앤 디스커션을 쓰는 초반 단계라면 일단은 팩트를 나열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자기가 했던 어떤 실험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열을 해보려면 먼저 어디가 팩트고 어디가 해석인지를 스스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뭔가 팩터를 나열을 하고, 그죠? 리절츠를 나열을 하고, 리절츠 1, 리절츠 2, 3,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죠. 나열을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보다 보면, 뭔가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이 새로운 내용도 또 리절츠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리절츠. 그러면 디스커션은 뭐냐? 해석은 뭐냐? 해석은 우리의 결과를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기존의 결과, 레퍼런스가 되겠죠. 어떤 레퍼런스의 내용들. 혹은 어떤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 이러한 내용들과 커넥션을 시키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Results and Discussion, 그러니까 Results와 Discussion인데, 예전에 요즘에도 그러한 저널이 있지만, 예전 논문들을 보면 Results 섹션과 Discussion 섹션이 아예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Results 섹션이 먼저 있고, 이 섹션이 있고 여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먼저 팩트를 나열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팩트를 나열한 후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Results and Discussion을 작성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팩트의 나열이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팩트부터 조리 있게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PAM이라는 단백질을 연구를 했는데 이거의 매스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이거의 어떤 연구 결과죠. 어떤 피크가 나왔는데 이게 피크가 보니까 다이머 피크예요. 다이머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합쳐진 피크가 나왔다는 거죠. 모노머 피크도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왔다. 그런데 기존 결과들을 가서 봤을 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이머가 보고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결과에서는 다이머 픽이 나왔다는 것도 팩트고 기존 결과에서는 다이머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도 팩트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해석이 나오죠? 이 단백질은 기존에는 모노머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다이머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 경우에 왜 다이머가 나왔는지, 이것이 아티팩트가 아닌지, 이게 어떤 매스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이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온 상태에서만 그런 건지, 혹은 우리가 이 샘플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여러 버퍼의 조건이랄까, pH라든지 솔트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어떤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즉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던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실험을 추가로 하게 되고 또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사이클이 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인 거죠.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기존 결과랑 비교를 하고 그걸로부터 해석을 내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얻어내게 되고 그 새로운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기존 결과와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또 다시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돌면서 어떤 새로운 결과와 해석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게 우리가 실험을 다 하고 나서 논문을 적을 게 아니라 평소에 실험을 할 때 혹은 실험을 하기도 전에 우리 머리로 상상을 해서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 결과와 비교를 하고 해석을 내놓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웃라인을 작성을 해보자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실험을 하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걸 할 게 아니라 실험 결과가 2개만 나와도 이걸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로부터 새로운 실험을 해야 돼서 또 이 리서치와 디스커션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또 그게 또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리서치 앤 디스커션을 적어 나가야 된다. 즉 아웃라인을 적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리서치 앤 디스커션 섹션을 작성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팩트를 먼저 나열해보자. 그러려면 뭐가 팩트고 뭐가 해석인지를 일단 저자 자신이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